자, 우리가 이제 이 평가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 집단이 활동을 했던 것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평가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 어떤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또 어떤 과정에서 어떤 것은 굉장히 좋았는지 등등 이렇게 장단점, 좋았던 점, 안 좋았던, 불편했던 점, 그 다음에 보충을 해야 될 거, 보강 혹은 보충을 해야 될 거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서로 토의 방법이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그 설문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온 그 기간 동안을 전체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축소해서 압축시켜서 마지막 종합적으로 평가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평가라고 한다. 자, 이때에 그 평가를 우리가 볼 때, 그 평가할 때에 그 당시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자, 집단 평가의 설계는 집단을 계획할 때 이루어지고 끝에 윤리적 문제로 인해 단일 사례 설계가 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윤리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그 과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윤리적인 문제는 없었냐. 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설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단 평가의 설계 지침에는 단일 집단 분석과 비교 집단 사용하고 이런 게 있는데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한 게 이제 단일 집단 분석이에요. 자, 그걸 이렇게 이제 이것은 설계는 나름대로의 자기 그 현장에 맞게 또 그 집단의 수준에 맞게 또 그 집단의 어떤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욕구에 맞게 또 집단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것이고 특성에 맞게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된다. 자, 집단 평가 시 유의할 점은 뭐냐면 단일 사례 디자인의 경우 기초선 측정이 필요하다. 자, 기초선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정도면은 잘했다.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그럼 잘한 거 잘했어. 그러면 그 잘했어의 기준이 뭔데? 뭘 어떻게 했길래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잘했다고 했을 때는 그 잘했다고 하는 기준선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요 정도는 잘한 것이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못한 거고 위에 있는 거는 더 잘한 거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하는 그 라인을 정해놓고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더 잘한 거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라인이 밑에 있는 것은 못한 거다. 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초선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집단평가의 자료 수집에는 성원이 하는 집단평가 자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 달성 정도는 어땠냐, 그 다음에 집단 운영은 전반적으로 좋았냐,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이 있었냐 이 프로그램 속에서,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4장 가족의 이해와 실천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의 개념이에요. 가족. 자, 먼저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족은 복수다, 단수다. 이 중에서 복수의 단수예요. 네? 가족이 복수예요? 복수면 최소한 둘 이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은 둘 이상 있어야지 가족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 가족에 대한 개념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1인 가족도 있잖아. 그 1인 가족은 복수 아니잖아. 단수잖아. 근데 왜 거기도 1인 가족이라 그래?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이걸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나 이거 전체 어쨌든 한 집에서 사는 것을 그 집단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의 가족은 나 혼자 있어도 가족이에요. 1인 가족. 그래서 여러분 가족증명서 띄라 그러면 1인 가족증명서 띄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혼자 살면 넌 가족이 아니야. 그럼 증명서 못 띄워주잖아. 가족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가족은 혈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가족은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내 동생 이게 가족이잖아. 그죠? 지금의 가족은 어때요? 내가 그냥 혼자 살아 1인 가족이야. 근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불쌍하네. 그래서 할머니 불쌍해서 할머니 모셔다가 주민등록에 나랑 같이 동거인으로 올려놓고 나랑 같이 살아. 그러면 가족이야. 그러니까 혈연이 필요 없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족 가면은 그 피가 섞여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 벌써 이 시대가 이렇게 벌써 변화됐는지 이게 하루 이틀 아니야. 벌써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직도 이 고정관념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네. 가족이 이제는 그 가족이 그게 아니요. 가족이 혈연과 상관이 없어요. 옛날엔 혈연 반드시 있어야지. 근데 지금은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내가 동거인으로 같이 해도 가족인 거야, 그게. 네? 오케이? 자,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가족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보면서 여러분 이제 가족에 대한 틀을 서서히 여러분들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부부와 출산 자녀, 입양 자녀. 자, 입양 자녀, 여기도 가족이죠. 구성된 형태로 주거를 함께하고 자녀, 그 다음에 재생산 및 공동 가계를 이루는 경제적 협력을 하는 사회 집단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옛날에 가족을 정의한 거지 요즘엔 새로운 가족을 정의한 학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지. 예? 가족은 벌써 이 개념과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갔는데 아직도 학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써놓다고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그럼 가족의 기능 보겠습니다. 자, 가족의 기능, 성적, 경제적, 그 다음에 출산, 교육 기능을 한다. 머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가족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저 책에 나와 있는 그 책들은 교과서에는 아직도 이 시대를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족이. 다른 과목은 다 앞서가는데 가족에 대한 과목은 앞서가지를 못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 가족은 당연히 경제 공동체지. 자, 그런데 꼭 가족이 뭐 성적으로만 해야 되나? 지나가는 할머니 불쌍해서 내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그걸 뭐 성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근데 여기 왜 성적으로만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꼭 뭐 이게 조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부부간에 뭐 남녀 부부간에 성적인 게 해당이 되지만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불쌍해서 같이 있다고 동거인으로 같이 살면서 가족관계 증명서 띄어다 주면 그거는 거기 이 성적인 건 아니지. 자, 그러나 자,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행위와 출산, 통제, 자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쭉 있는 거야. 참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거에서 뭐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가족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도 하나의 공동체다. 그래서 이 책에 없는 거예요. 지금 책에 없는 거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 나도. 그 책에 있는 거 가르치면 틀리잖아 지금. 그래서 가족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공동체. 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 지나가는 할머니하고 나하고 하나 공동체잖아. 그죠? 공동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나 하나도 가족이야. 그럼 나도 공동체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이제는 이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다 이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 가족 복지나 가족에 대해서 책을 쓸 때는 좀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게 없는 게 안타까운 거지. 네? 자,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복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수. 근데 지금은 앞으로 우리 한국에요. 대한민국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요. 300만 이상이에요. 1인 가족이. 그러면 1인 가족이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300만이요. 300만. 말이 300만이지.
저는 그러면 1인 가족이 그러면 혼자 사는 그 가족인데 그걸 갖다가 뭐 공동체다 막 이렇게 또 해버리는 것도 또 우습잖아. 예. 그러니까 도대체 가족에 대해서 누군가 정의를 내려줘야 거기서 뭐 알아서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 옛날 캐캐 먹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강의를 하려니까 나도 식상하다 이거요. 예. 그래서 가족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가족의 기능을 한번 딱 봤어. 그러면 좋아. 복수는 돼. 기능이 돼. 왜냐면 공동체니까. 가족 기능에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거는 된다 이거야. 그런데 나 1인 가족은 나는 가족이 아니냐? 나는 그럼 누가 사랑해 주냐? 따져봐. 할 말 있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데? 그 윤복희가 그랬잖아. 누가 나를 위로해 주? 노래도 불렀잖아.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가족이라는 것을 어떤 한 곳에 딱 치우쳐서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얘를 가족의 기능. 그럼 가족의 기능이라면 이게 딱 맞고서 요게 가족이고 요거에 대한 기능이 이거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 가족은 혼자도 가족이고 둘도 가족이고 셋도 가족이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능이 다 다를 수밖에. 혼자 있을 땐 이렇고 둘이 있을 땐 이렇게 또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만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 돼요. 그래서 가족복지에서 이 가족의 기능은 이런 기능이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로서의 내가 한 사람으로서 또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그러나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잖아. 나 하나라도 내 나라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한 이 테두리가 있잖아. 이 바운다리 그죠? 요거에 대해서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1인 가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야. 또 아니면 내가 공동체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가족은 이제는 막 두 개를 나눠야 돼요. 저기 그 1인 가족과 공동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2인 이상 그래서 3인 그건 공동체잖아. 그죠? 1인 가족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뭐 가족의 기능이 어디 있어? 나 혼자 내 인생의 기능이 있지. 그걸 가족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죠?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인생의 기능이요. 그건 내 인생의 기능이지. 내가 왜 가족의 기능을 왜 거기다가 또 엉뚱한 걸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는 가족의 기능에 해당된다 이거야. 두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두 사람이 있을 때는 공동체니까. 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이상이 있을 때는 가족으로서 이게 책이 맞는 거지. 근데 지금 시대에 지금 1인 가족이 더 많아지는데 이걸 아직도 맨날 배우고 있을 거냐고. 자, 이런 틀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족의 형태와 다양성을 보겠어요. 가족의 핵가족, 확대가족, 수정 확대가족, 노인가족, 한부모가족, 계부모가족, 혼합가족, 위탁가족, 동거가족. 자, 이렇게 이제 가족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 쌍의 부부, 그 다음에 미혼의 자녀들. 그래서 이 핵가족이라는 건 봐봐. 엄마, 아버지부터 먼저 해. 여기는 엄마 해. 그 다음에 여기는 자식. 자, 요게 가족이라는 거, 요게 핵가족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식이 뭐 지금 옛날에는 뭐 둘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다 하나요. 그래서 꼭 그 뭐 선전 우리가 이렇게 그 가족에 대해서 선전 나오면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형, 동생 있잖아. 그것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꼭 네 식구가 나왔잖아. 그죠? 근데 왜 가족을 왜 꼭 네 식구를 해야 되는데 선전을 할 때 한 식구만 해도 되잖아. 그지? 그것도 굉장히 편파적인 보도지. 자, 옛날에는 가족하면 어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그냥 뭐 해서 뭐 형제들 많고 이게 가족이었잖아. 그래서 근데 지금은 핵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60%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족이다 손들어봐.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족에서 빠지고 엄마, 아버지, 나, 동생부터 가족이다 손들어봐.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 벌써 손 들으려고 꺼내고 있잖아 이게.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가족이 아니오? 가족이지.
근데 지금 대학생들의 60%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래. 근데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죠. 근데 대학 젊은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가족이 누구냐? 엄마, 아버지, 나야. 그럼 누가 지켰어? 누가 그걸 왜 할머니, 할아버지를 왜 빼?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엄마, 아버지가 있어? 네, 이렇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확대 가족은 뭐냐면 여러 세대가 걸쳐서 부모, 원가족 포함한 형태다. 이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이것을 같이 이렇게 사는, 요즘에 이렇게 같이 사는 가족이 있나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나 이렇게 사는 막 이런 가족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확대 가족은 점점 없어지는 지금 추세에 있고요. 노인들도 자기 자식들하고 안 살라 그래요. 그래서 왜 안 살려 그러냐? 자식들이 있으면 불편해요. 자식들은 노인을 이렇게 잘 모시는 걸 갖다가 효도라고 생각하잖아. 그 노인한테 물어봐야 돼. 혼자 사는 게 좋습니까?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러면 혼자 살게 하는 게 효도요. 같이 살게 해봐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 무슨 효도야. 그러니까 효도의 개념도 지금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끝까지 잘 모시고 이렇게 살면 효도한 거잖아. 아닌가? 네. 자, 그래서요 이 확대가족, 그 다음에 수정 확대가족이 있어.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 주위의 가정을 이루어 살아. 이게 뭐냐면 부모 옆에다가 부모집 근방에다가 부모가 거여동에 산다. 지들도 와서 거여동에 사는 거야. 그럼 밥은 부모 집에서 먹고 잠은 지들 방에서 다 자고. 부모 골 빼먹는 거지 다 이게. 이게 수정 확대 가족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또 이제 어떤 부모는 위에 층에 살고 자기는 밑에 층에 살고, 아니면 부모가 밑에 층에 살고, 저 위에 층에 살고.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2개 살려봐. 그러면 위에 층 아래 층에 있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자, 어쨌든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 주위의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해. 그 다음에 노인가족, 노인만으로 구성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둘이 사는 게 노인가족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부모 중에서 한 명과 그 자녀로 구성한다. 자,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살든지, 엄마하고 자녀하고 살든지, 그 한부모 가족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부모 가족, 재혼으로 함께 살게 된 1차 집단이야. 이건 뭐냐면, 자, 내가 재혼하고 저 선생님도 재혼을 했다고 그러면 이혼을 했잖아. 그러면 선생님도 애가 있잖아. 나도 애가 있어. 그래서 같이 살면 선생님 애도 내 애도 이게 같이. 요게 이제 여기 계부모 가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혼합가족, 인척, 혹은 인척이 아닌 사람들이 동거하면서 가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 혼합가족을 잘 들어. 자, 혼합가족이라는 건 지나가는 할머니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동거인으로 만들어 놓고 살았어. 근데 여기서 가족이라고 해, 안 해? 가족이라고 하잖아. 혼합가족이래잖아. 혼합가족은 가족이 아니고? 그 혼합가족이잖아, 혼합가족.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모시고 살고 할아버지 살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좀 이상한 짓 하겠다. 그러면 애기를 데리고 살아. 진짜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 그럼 가족이잖아, 그지? 아니? 그것도 가족이에요. 내가 아까 처음에 지나가는 할머니 데리고 같이 산다니까 그것도 가족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가족이요? 이랬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인척 혹은 인척도 아니요. 관계도 없어.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같이 동거인으로 살면서 가족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것도 가족이요. 혼합가족. 예. 자, 그 다음에 위탁가족이 있어요. 타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애가 이제 힘드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여기 서울이고 거기는 이제 저쪽에 이제 그 시골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사는 거. 그래서 그 집 애하고 우리 부부하고 그 집 애하고 또 우리 애하고 같이 살아. 그것도 뭐야? 그게 뭐야? 위탁가족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족이요. 그 다음에 동거가족이 있어. 비혼동거.
결혼도 안 했는데 지들끼리 살아. 그 가족이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 가족이에요, 지금은. 자, 비혼 동거잖아.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대학생들이 이 비혼 가족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살자니 생활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둘이 그냥 사는 거예요. 부부도 아닌데. 그래갖고 막 이렇게 반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부부들이 앉아있어. 또 이래군요. 응? 그래서 이 비혼 동거 이거 이제 이렇게 이런 그 계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새롭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북유럽 등지에서 보편적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면 이제 유럽 같은데 그런데 이제 공부하러 가죠 대학생들이. 그 대학생들이 공부하면 그냥 지들끼리 혼자 살면 생활비 많이 들어가고 둘이 살면 생활비 절반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야 막. 그게 이제 우리 국내에도 또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전에는 가족하니까 혈연, 그죠? 혈연이 반드시 혈연을 가족이라고 했어.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만 딱 들어도 혈연하고는 상관이 없다. 무조건 같이 살면 가족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잠자고 밥 먹고 살면 가족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봐봐.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밥을 먹어야지 가족이냐? 아니 다른 곳 살면서도 같이 동거인을 올려놓으면 가족이지 뭘 그래. 같이 밥 안 먹어도 가족이지. 그죠? 그러니 가족을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시인 거예요. 이게 학에서 미리미리 이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이 세월 시대는 빠르게 움직이고 이 학은 느리게 가니까 지금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책을 써야 된다 이거야. 지금 있는 책들은 다 쓰레기야. 이거 내가 또 이 학생들 앞에서 잘난 척해서 죄송하지만은 지금 있는 책들이 현재 가족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 서강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거요. 그렇다고 제가 건방지고 교만하게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런 종류의 다양한 가족들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냥 이렇게 가족이다 생각하면 가족인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정의를 해도 정의가 없어요. 자, 그럼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한 집에서 살아야 되냐? 그래야 가족이냐? 아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그 주말 부부는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같이 안 자고 같이 밥도 안 먹는데 그럼 그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한 공간 아니지. 같이 살다가 자기 집에 갔다가 가끔 와서 만나는 것도 가족이지.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지금 새롭게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가족이다 생각하면 가족인 거로. 그 방법이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족에 대해서 이게 가족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도 다 맞지가 않아. 그래서 다 이렇게 따지면 같은 공간에 근데 그 같은 공간에 안 살아도 따로따로 살더라도 그 같이 있으면 가족이지. 그러니까 결국 가족은 자기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가족이다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나는. 자,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가족의 구성과 크기 이건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다 깨놨잖아요, 그죠? 이제 가족은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뭐 이게 다 맞지 않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넘어가야지 당연히. 자, 가족 체계 이론이야. 자, 가족 전체가 하나의 기능적 단위다. 체계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체계. 자, 이 체계를 시스템이라 그래. 자,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원가족, 이 가족의 하나의 틀, 왁구, 전체를 하나로 딱 봤을 때, 한 기능으로 딱 봤을 때 이것을 시스템이라 그러고 그걸 우리가 체계라고 한다. 오케이? 이해가 잘 안 가죠? 네. 그렇지만 그냥 체계라고 해서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생태 체계가 있다. 자, 그러면 생태 체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또 직장 가고 또 뭐 친구 만나고 모임 가고 등산 가고 야 요런 것들이 요걸 묶어놓은 것을 하나의 체계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생태도예요. 생태도. 어? 내가 생태도. 여기까지 갔습니다.